요즘에 뭐 그런 게 유행을 한다면서요. 뭐 7의 남자, 7의 여자. 얘가 딱 그겁니다. 안녕하세요. 리뷰타임 유준하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가져왔습니다. 토요타 캠리 보시죠. 자,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되어서 나온 신형 캠리입니다.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디귿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입니다. 캠리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프리우스도 그렇고, 그리고 토요타의 크라운 동일한 모양의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. 이거를 또 새로운 토요타의 디자인으로 쭉 밀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크라운 SUV로 나온 차가 있어요. 그 차랑 프로상계랑 굉장히 앞부분에 램프 디자인이 닮아 있다. 그래서 이게 좀 페라리를 따라한 거 아닌가,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만은, 그거 배제하고 봤을 때 이 자체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젊어지고 좀 세련돼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. 이 하단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릴 디자인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. 전면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. 자, 이제 측면으로 와보면 전형적인 3박스 형태의 세단, 좀 요즘 나오는 그 스포츠백, 좀 쿠페 형태의 그런 모양보다는 기존의 세단의 그 이미지를 잘 고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역시 토요타답게 하이브리드 HEV 배지가 붙어 있고, 타이어 같은 경우는 235, 45, 18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브리지스톤의 EL440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, 롱마일리지 타이어라서 타이어 자체의 성능이라던가 승차감이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승차감을 내준다는 거는 이 타이어를 배제하고 이 차 자체의 설계가 굉장히 승차감을 많이 고려를 해두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타입 235-45-18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후면 같은 경우도 전면의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디귿자 형태의 램프를 장착을 해놨어요. 이게 통일성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. 가끔 가다 보면 앞뒤 디자인이 좀 따로 노는 차가 종종 보이긴 하는데, 지금 캠리 같은 경우는 일체감이 더 있는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역시나 이 마크는 뺐으면 됐을 텐데, 뒤쪽 범퍼의 특성상 오물이 좀 많이 묻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급적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검정색 플라스틱을 달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캠리 하면 대표적인 패밀리 세단이죠. 과연 트렁크 공간은 어떨지.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. 파워 트렁크는 빠져 있어요. 트렁크 공간은 좌우로 넓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. 다만 이제 장점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 트렁크의 높이, 이 외관과는 다르게 괜찮은 높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밑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. 그냥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. 수납에는 걱정이 없는 게 레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레버들을 당겨주면 이렇게 시트를 폴딩 시킬 수가 있어요. 자, 폴딩을 시키게 되면 입구가 좀 가로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긴 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게끔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XLE 프리미엄이 아닌 기본형인 XLE 모델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가져온 모델이 XLE 기본 모델입니다. 프리미엄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외관보다는 안에 실내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캠리의 인테리어입니다. 어떻게들 생각하세요? 기능에 치우쳐진 배치와 기능에 치우쳐진 디자인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저는 스티어링 휠에 터치 센서를 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이게 핸들을 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오작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물리 버튼으로 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 물리 버튼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 센터 디스플레이인데 12.3인치 사이즈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
시인성이 안 좋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죠. 디스플레이 각도가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틀어진 게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보기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틀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계기판도 풀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.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. 자, 다음으로 시트 보시겠습니다. 언뜻 보면은 렉서스의 ES와 시트 형상이 굉장히 흡사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, 디테일한 시트 형상의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소재, 쿠션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쿠션감이에요. 쿠션이 밀도가 좀 있습니다. 푹신한 쿠션으로 적용은 되어 있는데 확실히 밀도들이 좀 있어요. 특히나 이 등받이보다는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탄성이 있는 시트를 적용을 시켜놨습니다. 폭이 좁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앉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트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제 정확히 눈높이로 이렇게 보면은 꽤나 높아요. 운전대랑 요 대시보드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. 지금 시트는 제가 최대한 아래로 내려놓은 건데, 아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나만 살짝 1.5층 좀 껑충 뛰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.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게 되면 좀 껑충 하는 느낌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, 앉았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확실히 렉서스랑 차이를 둔 게 아닌가. 그 시트가 몸을 쫙 안아주는,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캠리 같은 경우는 딱 제대로 받쳐주는 느낌이에요. 감싸주는 느낌이 아니라 받쳐주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건데,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, 그렇다 그래서 이 사이드 볼스터가 몸 쪽으로 잘 붙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벌어져 있어요. 한마디로 덩치 큰 사람부터 좀 작은 사람까지 모두 앉을 수 있는, 즉 범용성의 목적성을 둔 시트 아닌가 싶어요. 자, 2열 타기 전에 한번 공간을 볼 건데, 언뜻 봐서는 공간이 그렇게 막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앉았을 때도 그렇게 넓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제가 최근에 하도 넓은 차를 많이 타서 그런지,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도 앉았을 때 주먹 한 개보다 살짝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발 공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, 이 시트 방석의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끝까지 빠져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, 이 방석의 각도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무릎 끝부분이 뜨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2열 시트도 1열처럼 좀 단단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오히려 2열은 이 등받이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. 시트의 각도도 서 있는 느낌이고, 쿠션감도 컴포트한데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거 윗등급을 사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닌가. 윗등급이 이제 5,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단순히 시트 쿠션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뒷좌석 거주성이 좀 많이 달라요. XLE 같은 경우는 뒷좌석 옵션은 다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, 즉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 급을 선택을 해도 가능은 하겠지만, 패밀리카로 쓸 건데 하시면은 요거보다는 XLE 프리미엄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XLE에는 요 컨트롤 패널이 빠져 있는데 프리미엄에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2존 에어컨에서 3존 에어컨으로 변경이 되고, 여기에 열선 시트랑 이렇게 시트 리클라이너가 이제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탈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. 4,700만 원과 이제 5,300만 원. 저는 개인적으로 캠리를 산다 하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형보다는 XLE 프리미엄을 좀 구매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차 받아서 타자마자 계속 들었어요. 차라는 게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편의 기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, 이런 부분 감안을 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. 자, 이제 확 바뀐 캠리. 지금 출력도 소폭 상승을 했고, 제가 잠깐 타보니까 이게 약간 엔진의 세팅도 기존에 나오던 차랑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. 타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운행 시작했고,
승차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존에도 토요타 캠리의 승차감은 좋기로 부드럽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발하자마자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. 일단 맨홀 지금 밟고 이렇게 지나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맨홀 삭제를 좀 잘 해주는, 맨홀을 잘 무시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 30한 5km, 6km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넘어가지고 포트홀도 이 실내로 유입되는 요 충격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충격 자체가 몸 쪽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꽂히진 않아요. 방지턱 한 번 더 넘어보면 굉장히 좀 잘해줍니다. 물론 뒤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게 약간씩은 지금 들리실 건데, 지금 이런 쿵쿵 소리는 이 토요타 렉서스 차들의 특징이 댐퍼의 감쇄력을 굉장히 이렇게 풀어놔요. 즉 이렇게 얘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, 그렇다 보니까 저 방지턱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서는 얘가 훅 올라가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요만큼만 올라가도 되는데 얘가 말랑말랑 하니까 훅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바퀴가 이렇게 방지턱으로 올라갈 때 쑥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거죠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충격음이 들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방지턱이란 게 이렇게 세게 넘을 일도 없고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좀 부드럽게 넘어주시면 아주 좋을 양탄자 같은 승차감을 좀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 XLE 말고 XLE 프리미엄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게 기본 옵션이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도 다 빠져 있어요. 뒷좌석 옵션도 빠져 있지만 앞좌석 옵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, 저는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투자해서 프리미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차가 잘 가고 잘 서면 되지 그 이상 필요한 게 뭐야, 다 사치야 라고 하시면 기본형을 사시면 굉장히 만족하시겠지만,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편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저부터도 일단 옵션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느껴지긴 합니다. 근데 또 이 차를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옵션의 부재를 이게 주행 질감으로 커버를 해주네요.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도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이 급에서 나올 수 있는 승차감인가? 이게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줍니다.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 세대랑 비교했을 때 모터의 출력도 증가했고 엔진의 출력도 소폭도 증가를 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가속의 좀 답답함도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, 이 플랫폼도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 보니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이제 차대 강성이 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를 이게 체감이 되네요. 체감이 물렁물렁하게 물침대 같은 낭창거림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티면서 들어가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좀 많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안정감을 이런 단순히 직진 상황에서만 내주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. 지금같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렇게 빠른 회피 조향이 필요할 때 이런 느낌들이 있죠. 다시 한번. 일단 그런 느낌입니다.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고 옆 차선으로 진입을 했을 때 뒤가 슬라이딩이 나지는 않아요. 물론 이게 전형적인 전륜구동의 세팅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되게 딱 중심 있게 잘 따라와 준다 라기보다는 앞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. 뭐 전륜구동 차들 이 차만 그런 거는 아니니까.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들어가지가 않아요. 요만큼 꺾으면 진짜 바퀴가 요만큼 따라와 준다기보다는 나는 요만큼을 꺾었는데 실제로는 한 요 정도만 꺾여 들어가는 느낌? 즉 스티어링 조향비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다. 이 차가 많이 팔리는 데가 또 미국이고, 미국은 유럽과는 다르게 이렇게 코너링이 많은
그런 도로 환경이 아니죠. 이렇게 직선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팅 자체도 급격한 그리고 계속되는 코너링보다는 쭉 직진해서 나가는 요런 도로 환경에 맞게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된 차인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 좋아진 차대 강성만큼 이런 긴급한 거동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지저분한 노면도 떨림 없이, 원래 이런데 잘못 지나가면 막 목소리가 떨리죠.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. 이 잔진동이 시트를 타고 막 내 몸을 흔드는 건 전혀 없는데, 지금 이게 제대로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. 오히려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차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킨슨 사이클 엔진, 소음이나 성능보다는 열 관리와 연료 효율성에 치중을 한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거를 저 바닥 소음이 산통을 다 깨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엔진 소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요즘에 그냥 가솔린 터보차들 타보시면은 이게 시동이 걸린 건가 할 정도로 되게 조용하게 잘 나가주는 모습인데, 이 차가 조용한 건 맞지만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죠. 자, 여기서 또 하나 프리미엄을 사야 될 이유가 나오죠. 이 바닥 소음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이거를 주로 상쇄하려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뭐 그렇게 하죠. 라디오를 듣거나. 자, 이런 부분에서 JBL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직진 가속 성능은 답답함 없이 경쾌하게 잘 뻗어주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기분의 영역이긴 한데, 시트 포지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같은 고속도로 직진 주행 상황에서 조금 안정성을 느끼기 마련인데,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좀 붕 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선도 요 스티어링에서 한참 좀 올라와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은 거동이나 안정성 자체는 꽤나 괜찮다. 보조 타가 없이 그냥 그대로 쭉쭉쭉 가고 있죠. 적어도 이 차가 직진도 똑바로 못하는 차는 아니다.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본 놈이 잘한다고, 딱 그런 느낌입니다. 고속도로 느낌은 근데 진짜 재미없네요. 아까 고라니 했을 때도 그렇고 방금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그렇고, 물론 이제 풀악셀하고 막 확확 그런 급가속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, 그냥 차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. 물론 이 차에서 재미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. 이 차는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 아주 뛰어난 운행수단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연비에 좋은 승차감, 그리고 좋은 내구성,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 자동차를 하나의 유희수단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그 본질 자체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말할 게 있겠습니까? 그냥 이 차를 사야죠. 그리고 제가 이게 운행을 해보니까 이 엔진 소음이 소폭이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달라진 엔진 세팅 때문이 아닌가. 이게 로직을 살짝 바꿔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. 가속 초반 상황뿐만 아니라 중고속 영역에서도 확실히 좀 쳐주는 느낌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힘있게 쳐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출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, 이 복합 연비 기준으로 17.1km가 이제 마킹이 되어 있어요. 현재 저는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비가 꽤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19k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고속도로에서는 하이브리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. 이 하이브리드 차의 시내 주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지,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히 연비를 잘 뽑아준다. 화면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 주행 상황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직진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보조 타격을 해줘야 되는 차들이 몇몇 있어요. 그런 차들이 좀 종종 있단 말이죠.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, 이렇게 지금처럼. 그런 거 없이 묵묵하게 잘 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 독일 차들처럼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, 가볍게 세팅된 펀카들처럼 확확 튀어나가는,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는 차도 아니고, 정말 그냥 기본기가 탄탄한
요즘에 뭐 그런 게 유행을 한다면서요. 뭐 7의 남자, 7의 여자. 얘가 딱 그겁니다. 근데 실제로 토요타가 지향하는 바도 그렇죠. 모든 항목에서 한 80점 정도만 하자. 100점 하지 말고. 토요타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, 뭐 타이틀곡 같은 그런 차다. 우리가 토요타를 생각했을 때 그 대책 없이 자세가 무너지는 그런 차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캠리 시승을 해봤습니다. 뭐 마냥 장점만 있는 차는 아니죠. 뭐 내장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직도 원격 시동이 안 됩니다. 정부에서 뭐 인증을 안 해준다고는 하는데,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뭐 디지털 키라던가 원격 시동 같은 여러 가지 커넥트 시스템만 잘 적용이 된다면 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? 그만큼 차의 기본기, 요 기계적인 완성도는 이제 뭐 얘기할 게 없죠. 이미 예전부터 완성이 돼 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토요타만의 풍부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형 플랫폼, 역시 이걸 판매량이 좀 반증을 해주죠.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니까.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, 국내에서 절대적인 대중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대 기아차 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뭐 세단 부분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항마가 아닌가. 자, 연비는 26.1km가 나왔는데 제가 고속주행을 해서 그렇습니다. 이게 시내에서 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타면은 저 연비가 나오진 않아요. 통상적으로 한 19에서 20km 정도 왔다 갔다 한다. 내장재, 뭐 전자장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다. 일단은 차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답입니다. 이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, 요즘에 자동차는 편의 기능이 필수다, 디자인이다, 이런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. 100% 후회하실 거예요. 이 캠리라는 차 자체가 소비자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아니면 도로 선택지가 갈리는 차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세단 리뷰를 해봤고, 다음번에 또 괜찮은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